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만약 대법원이 그런 정말 조기 대선이 있게 돼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선거의 개입이라고 판단해서 미룬다는 것 자체가 정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633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정기 의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만약에 같은 형량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이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출마할 것 같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쟁 중이고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조차도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을 탓을 하는 국민의힘이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초래한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심 재판부에서 판단이 나오는 것을 존중하나 이것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출마 여부와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634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도 법원을 결국에는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면 본인들도 그의 입장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10일쯤 열린다면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단순히 재판부가 이 내용을 논의하고 판단을 내리고라는 절차보다도 이 절차상 서류를 받고 이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송달받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이 피고인이 이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지키고 나서 이 재판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 시간만 딱 3개월이 걸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6월 초에도 대법원 최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그러니까 3심이 만약에 오늘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올 경우에 1, 2심 모두 유죄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3심에서 크게 어떤 법리 해석보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께서 또 여기에 대한 빠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혁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대법원이 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해서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상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이현영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 대한 그 절차들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선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이렇게 유력 정치인을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거의 물리적으로 이렇게 후보직을 박탈시키려고 한다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저는 참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법원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그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행위들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채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조차 저는 발언 하나